안녕하십니까. 김포시 홍보대사 이요한입니다. 오늘 민선 8기 2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김병수 시장님께서 아주 힘차게 이끌어 주셔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이민청, 또 서울 편의, 또 더 나아가 국제 빙상 경기장을 유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들도 순조롭게 잘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김포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김포의 발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의회는 저희 지역의 현안을 김병수 시장님과 논의하면서 시장님이 김포 시민과 시정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추진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의 열정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70만 대도시를 향한 김포시의 꿈은 반드시 순항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김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모안지환입니다. 김포시 민선 8기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김포시의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포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가 계속해서 성숙한 반려동물 선도도시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포시 화이팅! 그리고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시 화이팅입니다. 김포시는 다른 도시와의 많은 인구 유입을 통해서 70만 대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김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뒷받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 스케이트장과 이민청 김포 유치 꼭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김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민선 8기 2주년 기념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50만 김포 시민 여러분께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소통과 공감으로 김포 시민 여러분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70만 대도시를 향해 큰 도약을 준비하는 김포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저녁 있는 삶. 저녁에도 안전하게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김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김포에서 이제 축제 같은 거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활동하고 놀이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대중교통이 사실 점점 편해진 것 같고 또 서울로 많이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중교통 편해진 게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이랑 비교해서. 반려동물 제가 키우는데 반려동물 공공의료센터가 들어와서 기대가 됩니다. 70번 버스가 생겨서 출퇴근이 편해졌어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기후동의 카드 덕분에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이나 이런 공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기포가 잘 돼 있어서 또 애들 키우는 데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놀러 오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 기대돼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김포는 일단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원들도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김포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 단위가 되게 많아요. 어린 친구들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최적화된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교통 환경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게 김포의 장점인 것 같고 요번에 기후동행 카드가 생겨갖고 저희가 교통비 다시 지원을 받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골드라인이 너무 복잡했는데 70번 버스가 생겨서 너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김포가 이민청 설치를 하면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포시에 이제 5호선이 새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김포 쪽으로 좀 많이 노선이 배정받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 교통체증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주말에 할 때 교통체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5호선에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5호선 풍무역하고 장기역 거쳐가는 지하철 5호선이 좀 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놀이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왔는데 너무 좋고요. 이런 곳처럼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김포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서울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포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 오기 전에도 교통이 낙후됐다는 소리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제가 와보니까 서울로 저는 출퇴근을 하는데 좀 많이 불편합니다. 5호선 연장선이 김포 쪽으로 많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포에 바라는 점은 스포츠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케이트장이나 혹은 수영장 혹은 뭐 자전거 같이 시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시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위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민선 8기 가능할 듯 합니다. 화이팅! 통하는 70도시 통화는 70도시 통하는 70도시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장 되고 나서 한 1년 남짓은 매번 소개할 때마다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시장입니다 그랬는데 저도 한 2년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졌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보통 가서 김포시장 김병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정말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의 김포시장 김병수라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 고민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뭐 바쁘신 분들 또 시간 할애 받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왜 이 시간을 또 굳이 잡았냐면 아무래도 이 시민분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 얘기들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을 잡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활동하던 내역을 좀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궁금하신 것도 듣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민선 8기가 2년에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은 지난 2년을 토대로 이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김포, 좀 그리고 싶은 김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에 저희가 좀 잘 반영하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좀 전에 뭐 영상이 쭉 나왔지만 제가 아주 요즘 시민들께서 아주 궁금해하고 계시는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시장된 이유이기도 하죠. 5호선 문제.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조만간에 얼마 전 7월 12일에 저희 공청회가 잡혔습니다. 대관에 공청회 잡혔고 공청회가 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노선이 일단 정해졌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가 조정안을 발표할 때 지난 1월달 조정안 발표할 때 이미 저희는 양보할 것 다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인천의 결단만 남았고요. 저는 인천의 결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일 날 공청회 때 다시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5호선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고촌 주민들도 좀 와 계실 텐데 예전에 그 5호선, 2호선 동시 이전도 차량 이전해가지고 동시 개통하겠다는 준비도 하셨죠.
그 5호선 같은 경우에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2호선도요. 그 양천구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번에 뭐 입찰자가 없어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용역 발주하면은 이거 김포를 연장하는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동시 연장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용역 준비하고 있는데 이 5호선, 9호선은 저희가 뭐 따로 오는 건 아니고요. 5호선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노선을 이제 공통으로 9호선이 사용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고촌에서 9호선 차량기지까지 얼마 안 되죠. 그 5호선 라인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km, 1.4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9호선을 5호선에다가 1.4km 정도 연결해서 제가 5호선, 9호선 내일을 공통을 써가지고 9호선도 김포로 운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철도가 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우리 워낙 그 철도 중요했으니까 도시철도 혼잡도도 굉장히 요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옥철이라고 해서 작년 4월에 뭐 전국적으로 이슈를 탔는데 저희가 이 혼잡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70번 A, B, C, D, E, F까지 70번 버스를 대거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광역버스, 국토부에서도 새로운 노선을 2개 정도 신설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동행버스도 풍무동에 들어오고요. 경기 똑버스가 고촌 지역을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가 버스 사업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사실 혼잡도는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또 혼잡도가 좀 내려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혼잡도가 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포시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이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철도 혼잡해서 안 타신 분들이 또 타기 시작하니까 혼잡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 정차 사업을 이번에 이제 해서 12대 6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배차 시간은 한 30초 당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한 2, 3년 지나면 다시 5편성 10량 정도 또 들어옵니다. 이 도시철도를 약 한 2분 10초, 30초까지 당기면 지금보다 한 50% 이상 수송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혼잡도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사실 원래 도시철도가 국비 지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번에 153억 국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말 도시철도가 지옥지라고 유명한 덕분에 오히려 국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또 중요하게 우리 시가 또 했던 사업이 있죠. 서울과의 통합 문제. 총선 끝났습니다. 이제 총선용이라는 이 오해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통리장관 회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 계실 텐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22년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북도가 추진되면서 우리 김포가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북도도 못 가고 남도도 못 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김포는 알아서 가라 이런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북도나 남도보다는 서울로 가면 좋겠다. 그 저희가 서울로 준비를 했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그 김기현 당대표가 뭐 당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당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도 총선 끝났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서울시하고 공동연구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6월 달에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려고 했는데 국회가 워낙 시끄러워서 주목받지 못할까봐 그 국회가 정상화가 되고 근데 이 특별법을 낼 때는 온 국민이 관심 가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법안을 다시 제출하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하실 분 그리고 법안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의 그 의원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의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시점만 보고 있고 발의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절차가 뭐냐면 이제 주민투표입니다.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 이전에 김포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입 이슈가 났는데 통합 이슈가 나왔는데 그냥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시민들한테 확인해보고 의견을 물어본다. 그 이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 주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이제 그것은 국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에게 꼭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까지는 진행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기 화면 사진 저기 있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 서울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상상해서 현실로 만드는 도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기도에 정말 변방처럼 남아있는 그런 김포시가 아니라 해양도시 서울이 됐고, 그 탈바꿈된 해양도시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도시가 김포입니다.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지가 김포가 된다. 서울의 김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이제 워낙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요. 들어도 오다 보니까 이제 구례동 데이터 센터, 이거 뭐 허가 취소해 달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100번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민선 7기 때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 나간 사항을 우리가 다시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8기는요, 데이터 센터가 주택가나 도심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내폴리스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그 주변 주민분들 의견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50%, 60%, 70% 뭐 이렇게 넘는 분들이 다들 반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주민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8기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허용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7기 때 이제 허용됐던 것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치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저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7기 때 허가가 났다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생각입니다. 당시에 허가될 때 뭐 정당 몇몇 의원들은요, 이게 뭐 전기밥솥밖에 안 되는 에너지인데 왜 걱정하느냐고 이렇게 옹호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민선 8기가 있는 동안에는 도심이나 주택가나 여러분들의 주거 시설이나 여기에는 들어올 일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않아도 이렇게 함성까지 보내주시는 걸 보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시장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과 시장님을 모시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사전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 이슈를 키워드로 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대부분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더 듣고 여러분께 질문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접수한 결과 총 49건의 질문이 접수가 됐고요. 4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시장님 처음 당선이 되시고 민선 8기 시작할 때 뵀었는데, 그때와는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다르네요. 확실히. 예,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열심히 발로 뛰셨던 것 같고요. 저도 다른 부처 행사를 할 때 항상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김포시를 여기저기서 알리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로교통, 기획행정, 교육, 문화관광체육, 도시계획 개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대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짧게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관심사함이 역시 교통이죠. 네, 대부분의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저희 고속도로라든가 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런 교통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5호선, 9호선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설명 주실까요, 시장님? 도로는 다들 김포에서 하고 있는 큰 도로 사업들은 다 기사화가 나와 있어서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고속도로 2개 건설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한강로 쭉 가서 전류리 지나서 이제 마곡 사거리까지 연장하는 사업, 거기가 이것도 국토부의 계획대에 의해서 큰 도로는 김포가 사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부족한 도로는 뭐냐면 이제 오기면 쪽에
아무래도 마을 다니는 길이 이제 조금 좁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오개면 쪽에 많이 도로가 불편한데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중심 거점 지역으로 계명항이라든지 애기병이라든지 이런 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중요한 거점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들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되는 대로 하고 있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지금 제2순환 고속도로라든지 강화고속도로는 지금 예정된 시간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초기와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고 항상 약속된 건 근데 정말 지켜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기획행정 분야는 대부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민정 대학병원 유치라든가 대학병원 유치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뭐 이것도 다들 궁금하시죠? 풍무역세권에 있는 인하대학병원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인하대학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인하대학교가 병원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민간 사업자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여기에 쓰라 이렇게 우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민간 사업자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제 인하대학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우리 도시공사나 이 민간 사업자 입장을 전달을 해줬어요. 했는데 인하대학교가 지금까지 답변 주지 않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답변 주시라고. 근데 답변이 오는 대로 진행되든지 가부당 간에 결정이 날 텐데 이것은 이제 인하대학교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재원을 마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것이 순서다.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형 병원이 들어오면 좀 편안하게 우리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바라는 바여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문화다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국제 스케이트장에는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애기봉 관광 수용태세 개선 부분에 있어서 국제회의나 외국인 관광객들을 또 많이 유치를 해야 우리 김포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죠? 네, 애기봉 혹시 애기봉 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마 김포 시민분들 애기봉 한 번씩 다 갔다 오셨죠? 거기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 없죠? 맞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더 감탄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카이스트 학생 한 40명 데리고 갔었는데 외국인들 거기에 세상에 이런 곳이 있냐고. 이게 좀 유감이지만 해외 나가면 노스코리아가 더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노스코리아를 볼 수 있는 그 장소를 모릅니다. 근데 이걸 딱 보여주고 이게 노스코리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고.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우리는 늘 알고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걸 모릅니다. 대부분 통일하면은 문산을 가거나 고성을 가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가봐야 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봉은 북한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아주 독특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몰라서 안 가는 거지 아는 분들 다 가시는 곳이거든요. 가서 다 감탄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안보 체험장, 교육장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외국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한국을 왔다 가는 외국인들,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애기봉을 거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 필수 코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봉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조금 도로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애기봉은 저희가 아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아주 또 여러분들 반길 만한 소식도 하나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봉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요. 저는 사실 통역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만나는데 1순위가 애기봉 판문점입니다. 가고 싶은 1순위. 그리고 그곳에서 조강을 설명하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분야도 이제 대부분 말씀 주셨는데 좀 전에 응원 영상 보니까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돌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려면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AI 같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특화된 교육들의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미 기사도 났지만 이 돌봄 서비스는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앞서 나가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저희가 특화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돌봄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특히 뭐 여러 가지 급식, 학교 개선, 뭐 기타 등등 예산들을 사실 시비가 많이 씁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우리 돈만 대고 그냥 교육청에서 결정한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원하는 교육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용 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주체성을 좀 더 확보해서 시가 시민들에게 만족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뭐 자유로운 공익고등학교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이 딴 데보다 조금 더 되게 김포가 교육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외부에서도 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뭐냐면 목동에서 2호선 타고 김포로 애들 학교 교육 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안 편하게 굉장히 힘차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잠시 일어나셔서 거주지 뭐 번지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 거주지와 조남 그리고 소개 잠깐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십시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서두에 먼저 말씀해 주신 데이터 센터 관련 문제인데요. 저는 김포 구례동에 사는 이현기라고 합니다. 이미 민선 7기에서 건축허가를 획득해서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김포시에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부지 이전 등 적극적인 방안을 생각해 주실 수는 없는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건축주를 상대하기에는 건축주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외국계 회사라 연락도 안 되고 의견을 보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데이터 센터 착공 수리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겁니다. 그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포함해서 저는 분명합니다. 제가 뭐 이거 굳이 그래도 아니라도 사실 데이터 센터가요, 이게 그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들어왔습니다. 장기동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뭐 국민은행 콜센터가 들어온다더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 두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여론이 생기면서 지금 많이 싫어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건 우리가 행정력 모든 걸 동원해서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겁니다. 할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다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서 약간 활성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 저희가 먼저 무작정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심, 주택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시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뭐 상단이라든지 나가서 하면 그런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하고 있는 거지,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해볼게요, 진짜로. 그래서 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 그때 대신 제가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뒤에 먼저 드셔서 핑크색 셔츠를 입고 계시는 우리 남성분. 네, 어디 거주하시는지 전화 좀 안녕하십니까. 구례동 통장예비에서 나는 권도진 통장입니다. 아까 시간이 되신다면 아까 처음에 하실 때 김포시민으로 사행시가 있었거든요. 사회자님께서 김포시로 삼행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삼행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보고 하라는 줄 알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김포의 마스코트 다들 알고 계시죠? 포미아 포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김포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는 바로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하시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건의될 사항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책 사업이 아니고 시장님이 주도하고 많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만들어주신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에 보면 김포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의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아주 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서 좀 적기는 되지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시에서 바라는 마을의 모습들도 있지만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균형에 맞춰가다 보니까 좀 지역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열악한 부분이나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마을의 모습은 또 주민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건의해서 우리 마을을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사업이 시행될 때 이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주민들이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도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전에 보면 주민 감리 제도라고 해서 주민이 감리로 참여도 했었거든요. 이런 제도는 전폭적으로 좀 많이 해주셔서 주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구례동의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건축 허가가 난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알지를 못해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에도 제안을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례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 허가는 났지만은 지금 시장님께서 비전을 설명해 주신 제2한강 컴팩트 시티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인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구례동만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의 김포시의 미래의 비전을 4만 5천의 인구가 살게 되는 제2 컴팩트 시티가 바로 데이터 센터 부지 인근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생각하셔서 좀 시장님께서 지금 주민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뜨거운 폭염 속에서 시위를 하는 목적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시장님이 한 팀을 구성해서 상대방 외국계 회사와 어떻게 하면 타협을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시장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김포시 상인사 때 마지막에 시할 때 시장이라 할까봐 제가 긴장했습니다. 이거 그래 너무 어찌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줄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 조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 대행 행사, 그 다음에 단순히 행사만 끝나는 것들, 대행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자. 그래서 정말 도시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해라. 그러면 오히려 큰 예산하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그런 구조가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그렇죠. 제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뭐 할 수 있었으면 저는 했을 거예요.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할 텐데, 그래서 저는 시청 앞에서 왜 시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팀인데, 우리 하고 있는데 하시려면은 거기 왜냐면 그 회사나 관련돼서 가서 하셔야지. 우리 하고 있는데 왜 하시니까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지 하실 거면. 그러면 우리도 하고 이제 시민들 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그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더운데 고생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고생하는 것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효율적인 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청이 아니라 그 업체나 해당되는 곳 가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싱가포르라고요? 싱가포르 왜 못 갑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시청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임의로 이걸 갖다가 취소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것, 함께 시민과 손잡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회사에 건의할 때 이렇게 영문 번역 이런 거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정말 그런 거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부터 저 뒤에서 어리 선생님께서 손을 들고 계셔서 구례가 아닌 곳에서 혹시 계신 분들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포본동에 사는 김태선입니다. 시장님 뭐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대화 광장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이런 것들이 행사가 뭐 시장님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만 의례적인 행사로 될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이제 김 시장님은 그러시지 않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전주를 한번 방문한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관광도시고 로컬들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드려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 원탁 회의를 해서 한 엄청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시가 공유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그래요. 뭐 여기 뭐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해나가면 우리가 더 좋은 김포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례적 행사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와서 시민분들 만나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한 번도 못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드는 건 뭐냐면 정말 의례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디어와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2주년 반환점을 돌면서 그간의 시민들께서 2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남은 2년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또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요. 저도 피할 수만 있었으면 이 자리 이 시간 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죠. 500인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별 효용 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00명 해서 중구난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각계 뭐 자문위원도 있고 시민분들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은 계속 들어 나갑니다. 다만 모든 안건마다 사사건건 뭐 시민한테 다 알리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직접 민주주의라 그래서 옛날에 뭐 그리스 도시국가 조그만 도시들은 뭐 사람 얼마 안 되니까 뭐 직접 묻고 이렇게 가능합니다만, 이제는 이 민주주의 자체가 대의민주주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간접민주주의가 됐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선출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뽑아주신 우리의 파트너, 중요한 제일 파트너가 시의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상의해서 많이 처리하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매번 작은 안건마다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자리 만들어 가지고 의견 듣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전에 뭐 500씩 모이는 이런 원탁회의는 저희가 안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루트가요. 저희 이제 김대중 회장님 만약에 뭐 다음이라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비서실이든 그다음에 소통실이든 뭐 자청기획과든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항상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기관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정말 어려운 자리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밥 한 번 안 사셨거든요. 근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 2층에 계셔서 한 번만 좀 받겠습니다. 네,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대화를 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호선 연장과 마찬가지로 하군 연장 철도 사업 골드라인 하군 연장 철도 사업도 골드라인 과밀 해소는 물론이고 김포 내 일자리 증가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학원 연장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구례동에 있는 거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데이터 센터가 있다면 그 학원 산업단지 쪽으로 유치를 해서 학원 연장 사업에 더 탄력을 받고 그쪽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어떠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김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서해안 일대를 첨단 미래산업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리적 요충지에다가 국민의 건강과 자연을 해치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말하면 그 공해와 관련해서인데, 우리나라의 김포 쪽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 소각장이나 폐기물을 설치해서 김포의 가치를 디스카운트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소각장이나 폐기물이 오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겠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연장 사업 합니다. 그래서 공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는 대신에 5년마다 국가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들어가야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21년도에 4차가 발표됐잖아요. 26년도에 5차가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돈 다 돼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요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철도는 이제 광역철도, 도시철도라 해도 정부가 60% 이상, 60% 정도 돈을 보태주거든요. 이게 도시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뭐 정 안 되면 저희가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국가철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센터 신규 되는 거 3단의 위치, 저희는 뭐 3단이라든지 뭐 외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를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지만. 그래서 이게 있다면은 뭐 3단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제 구례동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 시내폴리스나 이게 3단입니다만은 이게 도심이기 때문에 도심이나 주택가나 이렇게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될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 이거 뭐 저희 뭐 민선 8기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 3단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봐서 충분히 이제 뭐 이렇게 유효하게 좀 좋은 시설로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시대 편서풍 있죠. 그 뭐 소각장 폐기물 여기 뭐 들어간다고 뭐 정해진 것도 없고 다만 이제 뭐 폐기물은 이거 뭐 건설 폐기물 처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질 않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소각장은 지금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26년도부터 이제 직매리 금지되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인기 되겠지만 직매리 금지가 되고 각 지역에 있는 소각장은 우리가 쓰레기 수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해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 후보지 선정하는 중이고요. 여기 어디가 들어가든 저희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서풍 영향이 있어서 어렵다. 제가 그래서 유럽을 갔다 왔어요. 그 유명한 뭐 오스트리아 슈피텔라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 있는 그 뭐 박에 무슨 시설 갔는데 덴마크 소각장을 갔더니 그 음식물이랑 같이 태우는 곳인데 한 400m 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저도 들어갈 때 냄새가 나더라고요. 좀 일부 좀 냄새가 나는데 이건 무슨 냄새요 하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음식물 처리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에서 잠깐 나는 냄새고 이 꿀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전혀 무해하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려만 되는 거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러면 막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산업용 꿀뚝 보면은 가을 같은 데 보면 하얗게 막 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기 아니잖아요. 수증기지. 그런 것처럼 소각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이미 다 차단이 가능하답니다. 환경 쪽은 유럽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가 가봤더니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살아요. 뭐 몇백 가구 살고 있고 심지어 그 인근에 그 대목그 여왕도 살고 뭐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소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 자체가 나한테 유입 안 좋다 이런 인식은 조금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충분히 무해하도록 차단이 다 가능하다는 것 기술적으로.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량은 이제 저희가 아직 과제가 남았죠. 노선이 끝나고 인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건설 폐기물 처리량도 저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간은 다 하지 않습니다. 뭐 아예 요즘 보면 이렇게
뚜껑을 씌우든 지하로 하든 다 반지하 다 하거든요. 운반에 들고 날 때 나올 수 있는 비상먼지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먼지 안 납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이 오해조차도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시민들께서 보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더 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 폐기물 처리량은 이게 없어질지 김포로 올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설령 우리가 김포로 오는 일이 생긴다 해도 이 부분이 충분히 우려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민가에 가까이 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문제는 없지만 우려하시니까. 그리고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 김포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뭐 유해 시설이 나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좀 더 넣어서 그 환경 정화 장치 같은 것들만 제대로 보완하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얘기는 뭐 유럽에서 가서도 들었고 우리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다 그것이 검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하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하로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소각장에서 공원 만들어가지고 거기 온 시민들 가서 즐깁니다. 소각장인데. 그리고 전망도 꿀뚝을 전망대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단순히 이제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 소각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각장 위치보다는 운영할 때 여러분들께서 우려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좀 편안하게 얼굴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 굴뚝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쁘게 겉면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네, 앞쪽에서 굉장히 앞에 있었던 질문, 다른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그리고 네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하나씩만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예. 김병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좀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운전 안에서. 그래서 이 시내버스를 보니까 제가 장기동에 살고 있는데 그 81-1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민이고요. 그 81-1이 옛날에 제가 이사 온 지가 지금 4년이 됐는데 그때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제 지금같이 지금 81-1 전기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기버스가 다닐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때 이제 워낙에 좀 버스가 많이 불편했고 일반 버스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많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못 타셨는데 지금은 이제 81-1이 이제 전기버스를 제가 몇 번 타봤습니다. 많이 타봤는데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타실 수 있게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데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온 지 서울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제 저상버스도 많이 다니고 휠체어도 탈 수 있는 이제 정말 이제 그런 큰 버스들이 이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옛날부터. 그래서 이 앞으로 지금 김포에도 지금 많이 다니는데 이 김포에도 이 81-1 외에도 이제 다른 버스 있잖아요. 이 다른 버스에도 좀 어떻게 지금처럼 이 휠체어들이 많이 탈 수 있고 또 저상 버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많이 틀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좀 이제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이런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회사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버스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들어온 버스는 가가지고 저장 버스 많이 도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10대가 들어온다고 10대 다 할 수는 없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적절히 분배해서 이제 버스 회사가 구입을 하고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뭐 경비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장 버스는 계속 확대되는 편에 있고요. 언젠가 되면은 뭐 다 저장 버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금 다니고 이용하시는 버스들이 새로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기존에 다 다니는 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1년, 2년 쓰고 이제 버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예고 예란이 끝날 때까지는 또 있다가 끝나면 다음에 도입될 때는 저장 버스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맡고 있다 천만에요. 저는 이건 따져봅니다. 민간에 들어갔을 때 공공 민간 합동이든 민간이든 간에 뭘 따지냐면 저는 그거 따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 주민들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공공적인 시설들이 갖추고 들어왔느냐, 그것이 계획되어 있느냐, 이걸 봅니다. 이것도 아니고 집만 막탕 지어놓고 나가면요 사업자는 떼도 멀죠.
근데 주민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사실 미래의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는 따져봅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다시 요구합니다. 학교 없으면 학교 요구하고, 공원 없으면 공원도 요구하고, 도로가 좁으면 도로도 요구하고. 지금 한강 신도시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주차장이 없잖아요. 도로 좁고. 마찬가지입니다. LH도 그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든 뭐 지구 단위를 하든 개발할 때는 충분히 이후에 살아가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건입니다. 조건인데 낮은 감정주의가 그 조건을 협의하다 갑자기 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불수용한다고 한 적도 없고. 시장님 그건 다 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건 모르죠. 근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처리한 것을 대해서 제가 그걸 뭐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저희가 그래서 민간 허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개발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것도 없는 이유가요.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시내폴리스 풍무역세권 다 우리가 뭐 막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안 돼. 이런 PF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자 너무 비싸고요. 삽질 감히 못합니다. 돈이 들어서. PF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양 부도나기 뭐 부도 났는지 모르지만 그 부도 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바람에 전국 PF 시장 얼어버렸어요. 수익이 안 됩니다. 부동산 하락했죠? 비싸게 돈 빌려와가지고 아파트 지어봐야 돈이 안 남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북평 3, 4, 5지구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폴리스, 풍무역세권 다 벌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계속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게 불편하죠. 빨리 건물 짓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이런 시설도 들어가야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다만, 이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잘 따져보십시오. 내부 사정들이에요. 인하대학병원도 왜 우리가 안 한다고 하시면 우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병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죠. 도시공사도 그렇고 PFV도 민간 사업자가 나서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인하대학교가 돈을 갖고 와야죠. 말로만 짓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12조 들어가지고 우리가 의리시에서 7천억 들어가지고 인하대학교 병원 지어줘야 되나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PF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들은요, 대부분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고요. 낮은 감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뺐다고 하더라고요. 뭐 빼면 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 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민간 도시개발은 시청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잘해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민간 도시개발도 중요해. 민간 도시개발 왜 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 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님, 네. 저희는 지주예요. 시민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부터 왜 하는지 알고 계시냐 이거죠. 네, 가르쳐주세요. 제가요, 모 개발 민간 도시개발 사업자가 들어와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안 계신 분.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 이 사업 왜 합니까?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돈 벌려고 한답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한답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준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시개발은요, 민간 사업이 있고 민간 합동이 있습니다.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민간 합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시개발법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도시개발의 목표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입니다. 이거 민간 사업들은 돈 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잘못 알고 있다. 민간 개발해가지고 도시개발해서 돈 벌겠다고 너네 목적부터 틀렸다. 김포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합니다. 저희는 그 시각에서 민간이 됐든 민간 합동이 됐든 딱 그 목적에 충실하게 저희가 검토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시장님, 그걸 아시면서 공약에 그거를 그럼 넣으셨습니까? 제가 민간 개발 안 한다고 안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 도시개발도 목적이 뭐냐? 주거안정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들어오라는 거지. 그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두 가지 방법 다 한다고. 다만 그 목적에 충실하게 계획이 들어왔느냐를 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전체 토지에서 공동체 아파트만 다 짓고 나가겠다. 그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한다는 얘기지, 민간 개발이 잘 오면 왜 안 합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나요? 네. 두 분이 한 금요일 저녁쯤 만나시면 밤을 새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아마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조금 아쉽지만 시간이 그래서 딱 한 번만 지금 모자 쓰신 우리 여성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아마 저희가 쪽지 나눠드렸을 거예요.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7월 중에 홈페이지에 답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